반갑습니다. 장원래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채권 원정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 선정이 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두산그룹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밥켓을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기로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좀 녹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복형 경감원장이 불공정 합병으로 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두산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 외국인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좀 힘을 합치면은 또 이거는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60%,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한 60% 정도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영향을 좀 암암리에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합병이 두산그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고, 합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지금 흐름으로는 많지만은, 일단 됐을 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또 홀가분하게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유럽 쪽으로도 계속 이제 수주전이 펼쳐질 거고, 우리나라가 또 많이 수주를 하게 될 겁니다. 또 UAE의 원전도 있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폴란드, 체코도 2호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2개 호기가. 지금 이제 수주한 게 24조 정도 되죠. 한 2개 호기를 지금 수주한 거예요. 앞으로 2개 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영국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8개 정도, 앞으로 이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내에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국가가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원전과 관련해서만 MOU를 9개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또 MOU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또 대표적인 해상풍력 관련주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SMR 있죠. 이건 또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고, AI 시대가 빠르게 도약하면서 도래를 하면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SMR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 각국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기자재 공급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2조 정도 수주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번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공시를 2번 했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공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지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주했다, 확정된 공시가 안 나왔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 1등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예요. 이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술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방에서도 구체적인 맥점을 한번 짚어드렸었죠. 이 이제 111선인데 이탈했다 올라가면 좋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탈했다가 올라갔는데 양봉일 때, 이때 우리가 바로 매수하기가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죠. 오늘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맥점 잡는 노하우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방이 있죠.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설명란이 뭐냐면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보면 위에 영상이 나오고 밑에 제목이 나오죠.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와요. 여기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주시광 장보고 종목방이라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들어가기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거 클릭 안 하고 그냥 나가면은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까지 꼭 클릭을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뉴스라든지 내용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들만 의미 있는 것들만 추려서 드리고 있으니까 뭐 좀 컴팩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장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이라든지 자기 전에 아니면 식사할 때라든지 그때 일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의 계획을 좀 한번 좀 세워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잘 접근 안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추천하고 이제 바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죠. 어제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추천 후에 오늘 바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서구행적인 관점에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계속 이제 언급해드리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맥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장기 이평선 이따가 또 올라가면 좋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21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 11선하고 이게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11선도 이렇게 올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빠졌다 올라가든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21선 이렇게 감아서 돌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선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작전주가 많아요. 이렇게 21선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그 앞에 매물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눌러주고 가거나 빠졌다 올라가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계속 맥점을 짚어드렸었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계속 맥점을 짚어드려가지고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111선 위로 올라올 때가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물론 이제 61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수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것보다 먼저 21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11선하고도 이게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돌려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고 그랬던 거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눌러줄 테니까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자리에 공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섣불하게 좀 침착하게 대응을 못하면 바로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좀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또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도 대응을 좀 해가야 됩니다. 뭐 결론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이제 좋은 자리긴 한데 21선이 꺾여져 있을 때는 조심하자. 눌러줄 때라든지 빠져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자.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 아니면 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만 구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생 안 하고 좀 효율적으로 자산을 정식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1선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이건 또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세한 대응 전략들을 이제 매매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가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 FDA 허가를 받았었잖아요. 렉나자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라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갭 상승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초가를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비슷한 좀 흐름을 보였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이것도 이제 21선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11선은 지금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여전히 좀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에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뭐 계속 관심 가지면 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또 내려오면 혹시나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니까 10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고 또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만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나왔을 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대감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생각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지만 뭐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로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있고 또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텔레그램 방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로 전달해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제 텍스트로 전달해드리는 거고 텍스트로 정리가 좀 어려운 거는 또 말로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기를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합시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